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2018년 10월 2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일단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차트를 먼저 켜놓는 바람에 날짜도 지금 확인을 제대로 안 했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죠? 주가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이제, 어떡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차트를 갖다가 지금 업종 차트를 갖다가 켜놓은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내려왔죠. 여기 많이 빠져 내려왔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빠져 내려왔고, 그리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내려왔죠. 이게 일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에는 사실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 뭐 손절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날 손절을 하면은 아마 저점에서 손절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일봉으로만 보시면은 잘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자, 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아래 거래량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거래량이 지금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이틀밖에 거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거래한 거라서 요거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보면은 올렸던 금액이라든지 올렸던 양을 봤을 때 이만큼의 거래량으로 이만큼을 올리고 이만큼의 거래량으로 또 이만큼을 움직인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거래량으로다가 이번 주인데 이번 주 거래량이 이렇게 해서 터졌는데, 이렇게 쓰면 여기서 거래가 이만큼이 나온다 그랬을 때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터지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만큼 빠질까요? 이렇게 고점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은 매도가 아니고 매수 라인이 맞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주봉으로 보시면, 자, 거래 없이 너무 많이 뺐죠.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여기서 무작정 뺄 수만은 없어요. 이렇게 빼서 이득 보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거를 다시 이제 화면을 바꿀게요. 화면을 바꾸고 이득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아, 시장 종합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시장 종합을 한번 켜볼게요. 다시 화면을 바꾸고. 자, 시장 종합을 켜보겠습니다. 시장 종합을 보면 이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벌써 이번 달 10월 달이 돼서 10월은 이제 실적주 시즌이라 그랬죠. 제가 실적 시즌이라 그랬기 때문에 실적주들의 물량을 갖다가 들어올 거고, 물량은 이미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고 계속 물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고 뭐 자시구 안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당황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유 없이 빼진 않아요. 모든 게 다 돈을 가지고 빼는 거고, 그 돈과 연관이 돼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많이 올랐죠. 환율이 오르면 원래 주가가 빠지죠. 아무래도 이게 지난달에 평균적으로 계속 보면은 1112원이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올랐네요. 1112원대, 1110원대여서 0.67%나 오르는 바람에 일단은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또 달러 선물을 많이 매수했죠. 달러 선물을 많이 매수했고, 그러면 이제 달러 선물을 갖다가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 주식 선물은 사들였죠. 주식 선물은 사들였고 다른 선물은 또 팔았죠. 선물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했죠. 선물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이랑 코스피를 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빼면서 얘네가 지금 총 누적 금액이 선물로다가 매수해놓은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선물로 매수해놓은 금액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나중에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어느 정도를 누적을 맞춰놓고선 방향성을 갖다가 자기들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줬다고 보는데, 한 번에 좀 크게 준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국제 시장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도 맞는데, 그 방향성에 맞춰서 얘네가 돈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은 어쨌든 돈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돈의 방향이 그 세계 경제
그 뭐 중국과 미국과의 이렇게 무역 분쟁 일어나고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가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다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냥 뺄 만큼 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자기들도 손해를 보면서 매수를 해놓은 걸 갖다가 손해를 보면서 뺀 게 아니고 선물 매도를 하면서 수익 난 부분을 가지고선 기왕이면 주식을 빼서 선물로다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주식 선물은 또 매수를 하고 있죠. 여기 조금 매수를 해서 이 총 누적 금액을 맞춰서 방향성을 맞춰놓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마감일까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게 정해놓는 게 옵션을 가지고 놀기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선 이거를 바라보면 조금 더 시장을 갖다가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요거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잠깐 사이 하루만 해도 이 퍼센트가 낮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그 수익금 퍼센트가 크기 때문에 아마 옵션을 가지고선 이제 작업할 다음 주까지는 옵션, 이번 달에는 옵션을 가지고선 장난칠 걸 갖다가 지금 준비해 놓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어쨌든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이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크게 방향성을 정하지 않아도 돼요.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선물 쪽에서 물량을 많이 빼가지고 다시 총 누적 금액을 낮춘 게 보이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개인이 다 받았고, 근데 개인은 또 이제 받아갖고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받았는데, 여기서 개인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더 사든가 버티든가, 그쵸? 올라갈 거라고 믿는다면, 믿고 본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올인을 한다는 얘기죠. 뭔가를 할 때 돈을 남겨두진 않아요. 여기까지 더 빠질 수도 있고, 항상 보면은 주식을 할 때 왜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조금 손실이 나면 왜 흔들리고 바로 손절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냐면, 재산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내 돈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일정 나에 남는 여유 자금으로다가 주식을 하고 있는 거고, 공부도 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로 다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 빠진 거에서 사실은 막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는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수 구간 아니고 올라가면 매도 구간이다. 근데 중요한 건 저도 매수를 하죠. 근데 매도한 금액 갖고 매수를 하잖아요. 수익을 낸 거 갖고선 조금 더 아래서 매수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실상 신규 매수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매수로는 바이오는 아니다. 대북주도 신규 매수는 아니고 순환매를 할 거기 때문에, 그전 방송에서 보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던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순환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매도 라인이니까 매도 위주로다가 하고, 그리고 제가 매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신규 매수 안 하고, 지금 요즘에도 신규 매수는 사실 크게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신규 매수는 하는 거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캘핑 종목이라, 제가 10월 달부터 이제 여기 칠판에 보면 스캘핑 테스트 종목들 매수하는 중에서 소액으로 지금 하락장에서 스캘핑이 얼마나 먹히는지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요번에 키움 요거 투자 대회를 나가려고 그 검색식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 그래요. 기존 거를 갖다 약간 보완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돈을,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나가야 되니까 기존 계좌를 건드리지 않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돈을 넣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출전하는 시간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수익만 정확하게 낼 수 있다 그러면 며칠 안에 1등 수익률까지 낼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몰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의 이 약간 수익 매매로다 해가지고 천천히 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매수 매도 하는 걸 따라 하신 마세요. 이게 지금 물량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종목당 지금 10만원, 뭐 2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그거 계산하느냐고 바빠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하락장을 지금 두 번을 겪다 보니까 사실 이틀 동안 한 게 지금 해보니까 수익은 아닌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지금 제가 했는데, 그런데 수익은 아닌데 이 하락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물려봐야 이게 왜 떨어졌는지 올랐는지를 알기가 제일 좋은 거는 사봐야 돼요. 뭐 이거 10만원을 사든 20만원을 사든 사봐야지 알기 때문에 제가 물리더라도 사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거예요. 어차피 주식 이거
10만원, 20만원 물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살리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면 10만원, 20만원 물린 거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차트 정확하게 보고선 매수 라인 왔을 때 제 원래 방법대로 수익 매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랬을 때 10만원 물린 거 예를 들면 100만원 밑에서 그냥 추매해버려도 금방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매도하는 거는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고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체결창에 보면 이렇게 매수한 것들이 엄청 많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뭐 아시아종료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던 종목이니까 오늘 매도만 한 거고요. 지금 뭐 신규 매수 종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신규로다가 해서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집하는 종목은 없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뭐 떨어졌으니까 제 단가 아래로 왔으니까 또 한 번 더 매수한 거고요. 필룩스 같은 경우는 수익 중인데 조금 욕심이 나서 오늘 조금 담은 거예요. 필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 평단이 11,000원대, 12,000원대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욕심이 나서 여기서 조금 더 담은 거밖에 없는 거고,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요 바이오 관련주죠. 사지 말라 그래놓고서 저도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 많이 뺐다라는 거죠. 뺀 거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놔도 고단가 이상은 오겠다 싶어갖고 매수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략 매도한 종목은 에코마케팅. 요거는 제가 물량이 좀 더 있었으면 놔두려고 그랬는데 적당한 시점에서 지금 주가가 그냥 빠지고 있어서 매도해놓고 나중에 다시 맥점 잡으면 들어가려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해놨던 겁니다. 요거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 제가 좀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샀었죠 이거를? 제가 보면은 에코마케팅이 7월 13일 날 매수해놓은 거네요. 평단가가 11,513원이었고요. 오늘 지금 10월 2일이죠. 7월,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거의 2개월 조금 넘게, 3개월 안 돼서 파는 건데 2개월 좀 깨다고 해서 최종 실현을 30.2%, 30.20%를 갖다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수익을 내도 수익만 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선 주식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요. 대신에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시황을 갖다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매수매도 한 것들을 그냥 쭉 봤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실시간으로 보시지 않는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세노텍 들어갔었는데 세노텍 0.69% 먹고선 그냥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원칙을 정한 게 10% 넘는 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장이 이상하다 보니까 그냥 짧게 보이는 구간에도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죠. 짧게 먹고 나온 거고, 어제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실현을 0.44%를 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것도 중간에 들어가서 3.88% 먹고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신테크 같은 경우 맥점은 잘 잡아 들어갔는데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사람이 똑같아요. 예, 저도 개미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밀렸다가 올라오니까 2.51% 먹고선 팔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 더 갔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된 거고, 어쨌든 보기는 잘 봤다라는 거. 그리고 베셀 같은 경우도 1.9%, 이것도 20% 라인에서 매수를 거의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짧게 먹고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짧게 지금 먹는 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지금 그림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직 참가 신청을 안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원하는 그림이 나오면 참가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신규 매수하는 거는, 여기 매수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 따라서 매수하진 마시고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어차피 주가를 올리려면 바이오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이오를 급하게 보지 말고 그냥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릴 때 확 내려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매도만 하시는 게 좋고요. 내려올 때 확 내려왔을 때 한 번씩 사면 돼요. 확 내려왔을 때 지지라인 보고선 한 번씩 매수하고 또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게 수익을 나셔야지 그냥 이렇게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위에서 사놨는데 어떡하냐, 또 물려있으면 또 한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코스닥은 바이오 시장이에요. 그냥 바이오하고 대북주 돌아가면서 뭐 제가 순환매하면서 계속 올라간다 그랬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순환매에서 올라가야 되고, 이 중에 실적 안 나온 애들 도태되고, 작전 치는 애들 작전 치고 빠지고, 또 상장 폐지되고, 뭐 저도 그거에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저만큼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달은 어쨌든 간에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옵션이죠. 옵션 둘째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 때까지는 좀 흔들어 줄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조금 흔들어 주는데 일단 오늘은 너무 많이 뺐어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개천절이죠. 개천절 쉬는 날이고 아마 10월 4일이 되면 조금 올려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방향성은 이제 선물과 이 옵션의 방향을 보아야 되는데 옵션은 사실상 그 말일까지 진짜 방향성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말일날 빼고는 평상시에 옵션으로다가 이거를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물 들어오는 거하고 달러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 들어오는 거 그 정도만 보시고선 방향성을 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지금 비차익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차익 매수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 보시고선 아마도 확인하시면서 시황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타를 치더라도 제가 오늘도 느낀 거지만 이게 하락장에서는요 단타 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단타 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껴먹어 보려고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참 어려운긴 어렵네요. 이게 단타를 치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것저것 많이 사서 많이 팔기도 했는데 그래도 또 조금씩은 물리더라고요. 뭐 1.1%뭐 이렇게 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이 빠지니까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도 안 올라가고 물량이 들어왔는데도 꾸준한 물량이 안 들어오고 그냥 힘없이 빠지더라는 거죠. 공매도로 빠지고 뭐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다가 그냥 프로그램을 세팅을 그렇게 해놨는지 이렇게 빠지니까 그냥 계속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코스피는 그나마 좀 들어오는 게 보였고요. 코스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뺐어요. 코스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뺀 거고 코스피는 마지막에 조금 들어오면서 끝났거든요. 물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끝났는데 그걸 갖고선 방향성을 잡을 수는 없고 일단은 이번 달이 실적주 시즌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주 시즌은 실적 시즌이 이제 말 되면 나오거든요. 10월 말부터 이렇게 막 발표를 해요. 지금부터 발표하는 데는 미리 발표하는 데는 발표하고 이제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는 거의 이제 실적주 쪽으로다가 물량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환 지금까지 뭐 신용 물량 상환도 해야 되고 공매도 물량 상환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다 보면 일단은 주가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올리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죠. 거래량 없이 지금 많이 뺐단 말이에요. 코스닥 150 오늘 3.75% 뺐고 코스닥 2.64 뺐고 코스피도 1% 이상씩 뺐는데 평상시 거래량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뺐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다 또 개인들이 받쳐서 매수를 해놨죠. 근데 개인들은 다 위에 매수를 했고 기관이랑 외국인 뭐 이런 친구들은 아랫부분에서만 지금 살짝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흔들어주면 위에 물려있는 친구들 또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손절을 할 테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만 흔들고 올라가면 저 같은 경우에도 큰 수익을 못 내고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맥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이 빠지고 있는 날은 그냥 대부분 빠지고요. 올라가는 날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올라가요. 이게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거의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뭐 기관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전업투자자하는 사람처럼 쳐다보고선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시장 흐름이 이렇고 이러니까 세팅을 그냥 해놔요. 여기부터 여기서 이렇게 팔고 세팅해놓은 대로 움직이면 대부분 방향은 중간에 바뀌더라도 한쪽 방향성으로다가 흐르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한쪽 방향성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근데 흔들리는 건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만 흔들리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만 흔들리는 거지 이걸 갖다가 시간을 두고 보면은 사실상 이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폭들은 그냥 짧게 먹으려고 하고 조금의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매수하는 것도 있고 저도 지금 이 스캘핑을 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도 너무 무료예요. 장이 무료하고 하락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고 근데 예수금은 남아있고 저번에 팔아놓은 게 있으니까 예수금 남아있는데 뭐 할 건 없고 하니까 이거 공부하면서 예전에도 만들었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번에 그냥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있는 상태로 특별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냥 들고 있고 여전히 수익 중이고요. 저점을 잘 잡아놓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든지 말든지 그냥 수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하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도 안 하고 며칠 전에 배당락도 걸렸죠. 배당락 걸려서 잘 모아놨다가 고점에서 배당 받고
이제 또 배당도 중간 배당도 나올 테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빠졌으니까 조금 더 매수하고 조금 더 내려가면 조금 더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삼성전기 이 정도면 살만해요.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되죠. 삼성전기도 역시 수익 중.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렇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수익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 중.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주로 끌고 가는 것들은 저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손절도 쉽게 안 하고요. 그렇다고 수익 실현도 그냥 이게 너무 쉽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캘핑을 하기 위해서 데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뭐 한 2%, 3%, 1%도 먹고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선 대응하고 잡아야 될 자리는 잡고 팔아야 될 자리는 팔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매도하는 거 보면은 10%? 10% 정도는 갖다가 파는데, 이게 길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이 걸려서 10%가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팝니다. 오히려 안 팔고 그냥 꾸준히 가져가요. 꾸준히 가져가서 흐름이 상승이라고 보고 있을 때는 그냥 꾸준히 가져가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승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말을 못하겠어요. 일단은 선물 방향성을 갖다 오늘 흔들어 놨기 때문에 상승 하락 쪽이 다 열려 있다. 하지만 실적주들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을 때 우량주 쪽으로는 큰 걱정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사놓고서 자꾸 손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적이 나와서 올라간다고 하면 연말 배당까지 보고선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뭐 LG 계열사들 있죠. 제가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LG 하여튼 LG자 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사놔도, 그 아래서 사놔도 조금 뭐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배당받을 때까지 본다고 하면 큰 손해 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적자 났던데 LG가 그렇게 뭐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쪽도 아무래도 요번에 실적 시즌에 탄력을 조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이제 제가 항공주들 쪽이 많이 좀 물려 있는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네요.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가가 이제 거기가 고점이 아니고 그 다음 고점까지는 한참 동안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은 특별히 대응할 건 없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 그냥 그 정도. 여기서 더 사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슈팅 나오는 라인이라서 여기서 빠져도 사실상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TA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아마도 이번 실적 시즌에는 그래도 그 반도체나 뭐 이 전기전자 쪽에서는 아무래도 아직도 전기차 쪽에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실적이 아마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선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들은 그냥 가지고 뭐 흔들리든지 말든지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급등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맥점 잡아서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이렇게 구경해 보시고선 저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구나. 이제 제가 조금 이런 그걸 하더라도 말은 스캘핑인데 스캘핑을 하진 않아요. 또 스캘핑을 하진 않고 그냥 오르면 바로 안 팔고 그 다음 라인까지 또 본다는 거지. 이 스윙하는 습관이 있어갖고 자꾸 조금 더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아야 될 자리에서 못 팔는 경우도 조금씩 있고, 자꾸 이게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스캘핑 같은 게 바로 딱 치고 딱 팔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못하고 자꾸 분할 매도를 갖다가 한다는 이제 그런 습관이 있어갖고 저도 지금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원래 이게 대회 같은 걸 참가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패턴을 잃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패턴을 바꾸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저도 힘들어요. 지금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손실이 나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지금 뭐 금액을 작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막 10개 종목씩 들어가고 이러니까 또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막 10몇 개씩 들어갔다가 또 추가 매수도 하고 이러다 보면 뭐 10만 원만 샀다가 처음에는 그냥 이제 몇만 원만 한 몇만 원 먹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했다가, 아니면 몇천 원 먹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지금 들어갔다가 추가 매수하면은 또 20만 원 되기도 하고 뭐 50만 원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또 물량 줄여주기도 하는데, 거의 이제 물량 줄여주는 거는 제가 여기선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리면 금액이 부족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짧은 퍼센트에서 지금 파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을 진짜 필요할 때 써야 될 돈은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 제가 이 스캘핑을 하겠다고 남겨둔 돈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대회를 나가게 되면 이게 지금
리그를 제일 작은 걸 참가해도 100만 리그인데 그럼 100만을 갖다 몰빵을 가야 되느냐, 이걸 또 나눠서 한 3등분을 해서 3개를 갖다가 나눠서 또 들어가야 되냐, 그걸 또 나눠야 되냐,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그래서 지금 조금 확률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은 좀 더 이렇게 재밌게 하고 그냥 계속 저도 방송을 켜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성향 자체는 역시나 스윙이 맞다. 그냥 스윙할 때 그냥 이렇게 2번 검색식에서 나오는 것 중에, 종목 중에 우량한 종목들 골라놓고선 시간 있으면 그냥 놔두면 올라갑니다. 여기서 매수해놓고 놔두면 올라가고, 반등하는 거 확인했다가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해놓으면 또 올라갑니다. 많이 빠지는 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이 프로스테믹스 같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것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제약주들 오늘 다 빠졌죠. 이렇게 반등하는 척 해놓고 이렇게 뺐죠, 대부분. 근데 이렇게 많이 빼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와요. 근데 그거 맥점을 잡을 때는 요 2번 검색식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다. 여기서 보시면 눌림목 자리나 아니면은 저점 라인 형성되어 있는 것들,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단기순이익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보시고, PER이 얼마인지도 보시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대주주 지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자 종목보다는 여기서 이게 단기순이익, 여기 보시면 단기순이익 나와 있는 종목들 있죠. 이렇게 단기순이익 시총 대비해서 많이 나와 있는 종목들, 그런 걸 계산해 보면 PER이라는 수치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걸 봤을 때 수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면 사놓으면, 그 자리에서 사놓으면 특별히 손실 날 일은 없다. 대신 시간은 조금 걸린다. 하지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믿는 이유는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기다리면 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지, 온다는 보장이 없으면 마음이 안 편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오늘은 평상시보다 너무 길게 했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 투자하실 때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올릴 거고요.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기 아프리카 TV로 확인하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시게 제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를 재밌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주식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스캘핑도 해보고 중장기도 해보고 뭐 스윙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백화점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익만 날 수 있으면 어떤 매매든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수익은 조금씩 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주식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방송을 하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 보고선 뭐 이런 걸 사서 뭐 손해가 났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싫어요 눌러주지 마시고요.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